안녕하세요. 아티스트 김쌤입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봉사시간,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시간 정도의 봉사시간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시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으니까 3년이면 이제 60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봉사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 시간이 60시간이니까 봉사 시간을 가득 좀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할 때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60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봉사 시간 자체가 또 점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봉사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의 아이 중학교를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거의 뭐 전국적으로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표범은 아무래도 경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한 학교를 예를 들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부분은요, 연간 20시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학 3년 동안 6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신입생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고, 특성화고 모두 다 10월 31일까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31일까지는 이제 봉사 시간이 이제 된 게 있다면 이렇게 좀 연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교내에서도 각종 도우미 활동에 참가해서 또 봉사 활동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의 인정은 하루에 8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평일 수업 시간이 7시간 한다라고 하면은 1시간 정도의 이제 봉사 시간이 인정이 되고요. 또 6교시를 할 경우에는 2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4교시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이제 8시간이라고 봤을 때 8시간에서 이제 1시간씩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8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는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이제 학기 초에 우리 학교에는 어떻게 좀 봉사활동 시간을 봉사활동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정통신문 나갑니다. 그럼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런 공문들을 보면은 학교의 대청소 같은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지향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자라고 이렇게 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봉사 시간은 학교에서 이제 부여를 할 때 학년별로 그러니까 학년도 그 한 해에 5시간 이내로 이제 편성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 활동, 하나는 일손 돕기가 있는데 이 영역별로 5시간씩 하니까 10시간 이내로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거죠. 봉사활동 실시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관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다 이런 사이트나 이런 거로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눔 포털 1365 사이트라고 하죠. 1365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봉사 일감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나눔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VMS 사회복지 자원봉사가 있고요. 또 DOVOL 청소년 자원봉사 이렇게 3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눔 포털, VMS, DOVOL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일감을 선택하고 봉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거를 나이스로 연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이스로 전송 이걸 누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로 전달이 되고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으로 확인한 다음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의 실적 인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아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영역이 일손 돕기, 지도활동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고요.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각 교실 및 특별실 대청소, 전교생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연중에 하고 있고 또 활동 기간은 1년, 그래서 최대 인정 시간이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교내 봉사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이 가정통신문으로 나갈 거니까요. 그때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내에서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종류를 말씀드리면 도서실 정리, 교과서 배부, 자율동아리 중에서도 위클래스에서 하는, 그러니까 학생들 또래 상담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도움반, 도우미, 에너지 지킴이, 학급 기자재 관리, 방송실 정리, 학생 자치부 활동 중에서도 이제 봉사 시간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방학 중에 교내 청소하는 거, 그리고 분리수거, 환경 보존 활동, 그러니까 재활용 도우미, 그리고 또래 학습, 멘토링 하는 거, 또래 학습에 학력이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도우미 하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또 학교 소식지 취재하는 거, 깔끔히 봉사단, 뭐 학교의 점심시간 후에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전 여기서 꼭 하나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방학 중에 교내 청소가 있다는 겁니다. 방학 중에 교내 청소가 학예, 동계 방학이 있고요. 1년에 해가지고 최대 인정 시간이 10시간. 아무래도 한 4시간, 4시간씩 해서 8시간 정도 하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총 60시간을 해야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전교생이 모두 하는 것은 최대 인정시간 5시간. 그러니까는 1, 2, 3학년 하니까 15시간이 이 학교는 부여가 되는 겁니다. 60시간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또 방학 중에 하는 걸 보면은 1년에 최대 10시간, 그러니까 최대 10시간을 했을 경우에 보면은 30시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15시간, 30시간. 그러면 이제 45시간을 하게 되는 거죠. 15시간만 하면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거 중에 뭐 학기 초에 교과서 배부하는 거 이거는 5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해가지고 15시간이면은 60시간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봉사활동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자사고라든가 아니면 특목고에 이제 학교에 입학할 때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 경험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굳이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청소년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런 여러 가지 동아리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동아리가 또 봉사활동이랑 같이 연계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봉사 시간을 이제 채워야 되니까 봉사 기간에 부모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이 하는 봉사 활동이지 아이가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면접을 볼 때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면접을 하잖아요. 그럼 티가 다 나요. 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티가 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이 활동이 나중에 좀 감점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시간을 채우려고 하신다면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학생의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혈도 되게 좋은 봉사활동일 수 있는데요. 16세 이상인 경우에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에 한해서 가능하고 헌혈은 이제 전혈, 성분 헌혈 다 가능하고요. 4시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횟수는 전혈은 5번, 그리고 성분 헌혈은 24번 이내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이제 이 헌혈 증서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양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는 헌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봉사활동 기간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365나 아까 얘기했던 거 VMS나 DOVOL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되어 있고요. 또 인정되는 기관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로 바로 연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신청서를 써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봉사활동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제 학기 초에 제출을 해서 학교 기관장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이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65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감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좀 편하고 또 나이스로 바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리업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 등에서는 봉사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부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허위 확인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학생을 위해서도 좀 좋지 않고요. 또 학생이 하고 나서도 또 이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보시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교회나 개인 병원, 개인 놀이방,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개인 병원이나 사단법인 등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봉사활동 취지에 맞으면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 경우도 최근에 종종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학교장이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생기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학생들과는 약간 좀 예외의 경우로 해서 장애 학생 봉사활동 배려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활동이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는 자원봉사센터에 보시면 거기 등록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학기 초에 봉사활동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봉사활동 때문에 이제 고입 준비하는 이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학생이 좀 원하는 거, 학생이 좀 즐겨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이나 현금 기부도 봉사활동이 될 수 있나요? 이 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전 교육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네, 학교에 헌혈차가 왔어요. 그때 학교에 헌혈차가 왔을 때 6교시 이후에 왔다. 그때 학생이 헌혈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내용은 2017년도에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이때부터 해가지고 4시간씩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로는 참 웃겨요. 이게 푸드마켓에 음식물을 기부하는 거 봉사활동 아니죠. 그리고 운동 경기, 공연 관람했는데 봉사활동을 인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공모전에 응모했던 거, 아니면 행사에 참여했던 거, 이런 것들은 봉사활동에 인정되지 않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생기부를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또 담임선생님이 기재하시면서 또 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봉사활동 하기 전에 봉사시간 이거 되게 참여했는데 그냥 준다고 하네 라고 해서 덥석 물어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피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졸업식 이후에 봉사활동 한 경우는 어떤가요? 이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종업식 한 다음에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1365는 이렇게 좀 사이트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 확인서를 받을 때는 가능하면 기관장에 이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는데, 기관장이 혹시 없거나 아니면 뭐 기관장이 사퇴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의 실인 그 사람의 이제 도장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학교에서 이걸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국가기관으로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요. 봉사활동 기관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봉사활동과 관련돼서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내신 성적 반영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을 보게 되면은 네, 학교 활동 실적 성적 반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니네요. 네. 지금 제가 두 가지 자료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자료를 지금 네이버 카페 비전 플러스 아카데미에 지금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기 전에 프린트 하셔서 함께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모님들 참 요즘까지 바쁘고 힘든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적용 기준. 네, 1회 최저 봉사활동은 1시간 이상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봉사활동 실적의 내신 점수 산출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시간 이상은 20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네, 54시간에서 50시간은 18점. 34시간에서 30시간은 14점. 네, 9시간에서 5시간은 9점, 4시간 이하는 8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입 준비할 때 큰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죠. 이 외에 이제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국내 수학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20점 만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내 수학 기간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자는 이제 산출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실적이 20시간 기준으로 하는 봉사활동 내신 점수 산출표가 20시간 이상일 경우에 20점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학부모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 때도 많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생들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뭐 실속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아이들이 편하고 또 부모님들 편한 입시 과정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 비전 플러스 아카데미에 내용을 올려주시고요. 또 여기 유튜브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이제 막 더워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날씨도 지금 화창하고 즐거운 날이니까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